각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4일 목요일 한국 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오늘 한국 시장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되는데요. 한국 시장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트릭스 투자자문에서는 그동안 한국투자증권 전 지점과 그리고 NH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에서 고객과의 계약을, 자산관리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 문제가 좀 발생해서요. NH 농협 광화문 금융센터에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신규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기존 고객들의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NH 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와 계약을 당분간 할 수 없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문제입니다. 대단한 문제라기보다도 저희가 이제 여기서 더 많은 고객을 NH농협증권으로 받을 경우 저희의 한계 캐퍼를 벗어나서 고객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신 분들 자산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률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야 손님을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기존 고객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거는 큰 저희로서는 가면 안 되는 길이라서 일단 저희의 캐퍼 서티를 지금은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저희가 NH 농협 광화문 금융센터에서 고객의 계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 끝났고요. 자, 오늘 장 한마디. 이제 로봇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 듯. 네, 아주 오늘 로봇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그런 날인데요. 이미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4%대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의 4%대 강세는 트럼프 정부의 로봇 사원 지원법 행정명령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폴리티코에서 이러한 보도들을 좀 했었는데요. 이 소식이 미국의 로봇 주식들을 상승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아주 폭발을 시켰고, 폭죽을 터뜨리게,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폭죽을 터뜨리게 했고, 일본 증시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미국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제 로봇 연맹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29만 5천 대로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하고 있고요. 23년 기준 중국 공장 내 산업 로봇이 180만 대로 미국의 4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로봇공학과 첨단 제조업은 중요한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는데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상무부에서의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하워드 러틀링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 업계 최고 경영자들과 잇따라 만나고 있으며 로봇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통부도 올해 연내 로봇공학 실무 그룹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하는 행태를 보면 이제 중국이 경쟁자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쟁자가 아니라 이제는 몇몇 부분에서는 특별히 제조업 쪽과 그다음에 첨단 기술 쪽에서 너무나 제조 2025 이후 급하게 쫓아오고 있고, 또는 일부는 제조업 수준에서는 자기네 역량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불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게 딱 작년도 IRA, 재작년에 전기차 IRA 느낌 조금 나는데, 한 번 더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로봇은 2차 전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테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2차 전지는 그동안의 테마를 형성할 때 2차 전지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걸로 2차 전지가 이제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ESS도 생각을 했지만 지금처럼 데이터 센터에 의한 대규모 ESS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생각했던 2차 전지의 미래는 굉장히 시간을 길게 끌면서 가게 되는데, 지금 로봇은 AI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AI의 마지막 물리적 구현체를 이야기해보라면 FSD라고 하는 뭐 자율주행 기술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로봇 기술일 겁니다. AI를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게 결국은 로봇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그 AI 로봇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 가능성은 뭐 훨씬 더 높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로봇 산업을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밀어주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 그럼 고용이 엄청나게 꺾인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오히려 로봇 산업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하고 강력하게 또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또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AI가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 부분은 엔비디아가 한국에 와서 GPU를 현대차에 줬다는 거, 거기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속기 업체이자 또 로봇 업체가 일본에 많은데, 엔비디아 그 중에 하나인 환학과 또 로봇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학과 엔비디아가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리하게 쭉쭉쭉 일어나는 거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이 거의 뭐 엄청난 양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이 이제 주요한 플레이어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앞단의 전기 자동차의 증가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이 뻥 터지지 않았는데 반해서 지금 로봇은 전 세계적인 전방위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테마로서의 힘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그동안에 계속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 그것이 정말 엄청나게 크게 터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대 오토웨브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고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M, 한라캐스트, RS 오토메이션, 한국 PIM, Y2 솔루션 등등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동차 관련주들도 대거 상승했어요. 왜냐하면 부품을 만드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것이 자동차 관련주이기 때문에 뭐 세종,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DIC, 한국무브넥스, 만도 등도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그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시가총액 500조를 넘기도 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에서는 오랜만에 현대차와 모비스가 상승률 상위를 찍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 로봇주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잘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당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황당합니다. 보면 와, 이게 가능해? 그리고 게다가 그게 어떤 그 부품만 만드는 회사들이 그런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테마로서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는 거는 뭐 그대로 인정하는 바이나 주가적으로는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 그 얘기한다고 저 오늘 시장 전반적인 상황 말씀 못 드렸네요. 코스피는 7.79포인트 0.19% 하락하면서 4,028.51을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3,900까지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 많이 들어 올려서 0.19% 하락으로 마무리됐으니까요. 상당히 강했다.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장중 조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18포인트 0.23%가 하락하면서 929.83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상승 종목이 285, 그리고 하락 594, 코스닥에서는 상승이 563, 그리고 하락이 1080이었고요.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5,600억 매수, 외국인은 6,900억, 그중에서 상당 부분은 전기전자 쪽에 매도를 집중했고요. 기관은 1,3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698억 매도, 외국인 677억 매수, 기관 800억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시장에서의 특징주 몇 가지가 있는데, 에임드바이오가 상장 첫날 따따따상을 성공했습니다. 11,000원의 공모가인데요. 3배 오른 44,000원에 시초가를 찍고 장중에 한번 쭉 밀리기도 했습니다만 종가도 44,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조대 상장하자마자 2조대의 시가총액을 자랑하게 됐는데요. 이 에임드바이오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남도현 신경외과 교수가 스피노프 형태로 창업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 유래세포와 환자 유래 이종 이식 모델, 그리고 환자 데이터 등을 통합한 ADC 개발 플랫폼 PADC를 개발하는 업체로
이미 상장 전부터 베링거 인게라임 그리고 다른 그 회사들과 약 3조 원 수준의 계약을 달성한 회사로 알려져서 처음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던 회사가 되겠습니다. ADC라는 것은 그 약물 전달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예를 들어 뭐 주사를 맨날 맞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우 아파 이러는데 한 번 맞으면 일주일 아니 2주일까지 가. 뭐 이러면 좀 편하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표적 항암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 그 딱 정해서 그거 항암제를 딱 쏘고 싶은데 거기까지 쫙 잘 고속버스를 잘 타고 가가지고 딱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종의 그 약물 그 전달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ADC라고 하고요. 알테오젠도 바로 이 ADC로 대박을 터뜨리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한국에서는 신약 개발 쪽은 조금 만만치는 않지만 보면 이런 쪽에 그 어떤 약간 테크 느낌 나는 그런 바이오 제약은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회사는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는 뭐 삼성 바이오로지스 등에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인데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더 눈에 띄는 그래서 상한가로 가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또 그 오전에 조용히 아주 큰 폭의 강세를 냈고 상한가가 나왔던 업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중소건설사 드립니다. 오늘 상지건설 상한가 같고요. 동신건설, 일성건설, 한신공영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신임으로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교체되어서 취임했습니다. 이전에 이상경 제일 그 차관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다가 가족의 갭 투자 이슈로 낙마하셨고요. 그 이후로 김희탁 신임 그 차관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오늘 중소형 관련주들을 큰 폭으로 건설주들을 올리긴 대목이 되는데요.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뉴스의 핵심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걸로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은 결국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급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어떻게 공급을 할 건데 하면서 건설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건설주들은 워낙 쌌으니까 이렇게 오를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잘 오르더라. 자, 그래서 뭐랄까요? 이렇게 구석탱이에 박혀 있는 업종 잘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맨날 오른 주식 요즘 뭐 조방원 재미없잖아요. 조방원 ETF 그거 지금 ETF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인기 있을 때만 만들어진 게 ETF예요. 특별히 업종, 뭐 섹터, 뭐 테마 관련 ETF는요, 그냥은 절대 안 팔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부글부글 끌어서 할 때 딱 자산운용사들이 야 이거 팔리겠지 하면서 딱 만들어 그걸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럼 팔리거든요. 그게 고점이더라고. 너무나 높은 확률로. 그래서 옛날 메타버스 기억나십니까? 추억의 이름 메타버스 나오고 조금 더 간 다음에 끝났어요. 그쪽. 그러니까 ETF가 나오면 끝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ETF 중에 죽어있는 ETF를 잘 살펴보자 하는 그런 실전 투자에서는 차라리 그게 낫더라라는 말씀을 그냥 제 입장에서 드리는 겁니다. 뭐 잘하시는 분은 또 잘하니까. 자, 넷마블 해킹 사건이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넷마블이 게임 포털 사이트에서 해킹 사건으로 61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 11월 달 22일 날 확인이 됐었는데, 그리고 보도가 됐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2차 조사 결과 8천 건의 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에는 아니다, 아주 핵심적인 정보, 주민등록 이런 번호들은 유출이 안 됐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 8천 건 중에서는 그런 유출이 조금 보였나 봐요. 그래서 넷마블 추가로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 보안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컴퓨터를 꺼놓고 집에 가면 보안되는 거 아니야? 남들이 해킹하려면 전선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문송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참 답답한 소리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시장은 좀 빠졌습니다만 저점에서 많이 올렸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점점 미국의 금리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계속 작동하게 될지. 네. 한국은 정책 이슈가 한번 일어났다가 다시 죽었는데 그건 또 언제 일어날지. 또 오늘 오랜만에 반도체 얘기 안 했네요. 반도체는 가격은 계속 오른다는데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는 신기한 상황. 외국인들의 매도도 하루는 매수가 들어왔다. 하루는 매도가 들어오는 아주 재미난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요? 흥미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